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미국 전기차 1,400조 투자 인프라 발표가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테슬라 업고 날아오를 2차 전지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정말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6,100명이고요.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구독자 10,000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던 연말 제약바이오 100% 잡는 법, 그리고 이제 2022년 이후 대선 이후에 시장 전망에 대한 자료를 이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리니까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저희 유튜브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는데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결국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은 사실상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공급을 수요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공급을 수요가 넘어서는 시기가 올 거고, 넘어서는 시기가 오면은 당연히 이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실상 전망이 더 크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관련주를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잠깐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죠. 최근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죠. 바이든 1,400조 인프라 예산안 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예산안의 진짜 합의는 안 끝났지만 1,400조가 투자가 이 통과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이라든가 경제 회복이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프라 예산 법안의 의회 통과를 미국을 위한 기념비적인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침내 인프라 주간이 됐다. 인프라 주간이라고 말하게 돼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밤, 도로, 교량, 수자원 공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1조 2천억 달러, 이게 약 한국 돈으로 1,400조 원 정도를 투입하는 인프라 예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예산 법안이 계속 통과가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이미 처리된 바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뒤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법안과 함께 1조 8천억, 약 2,195조 정도의 예산안을 추진해 왔는데 사실상 그 법안 자체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미뤄주다가 이번에 좀 통과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에는 통과됨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제일 수혜를 많이 입는 곳이 바로 여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에도 뭐 2,195조 정도를 통과를 시키고 이번에 또 1,200조, 1,300조 가량이 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서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가냐라는 건데 그 돈이 바로 여기죠. 미국 전기차 충전망에 상당히 좀 많이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미국 연방의회가 1조 달러가 넘는 규모인 인프라 예산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망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 예산법이 전기차 산업의 거의 모든 부분에 투자를 예고하고 있고 노후화된 전력망 개선 사업을 비롯해서 운송수단 전동화 노력에 필수적인 기간 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규정하고 있다. 결국에는 뭐 이 소리가 전기차로 바꾸고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예산법은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을 가능하게 할 고속도로 충전소 확대를 위해 50억 달러, 약 한 6천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천억이 아니라 대략 한 5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6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25억 달러, 25억 달러면은 딱 절반 정도니까 3조 정도 연방 보조금 형태로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 충전소와 같은 대한 연료 기관 시설 확대 용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결국에는 또 전기차 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통합버스 정기화 사업과 저배출 통합버스 확보 사업 등등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또 3조 정도가 배정이 된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약 12조 정도의 돈이 지금 전기차 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간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프라 부분에서 이번에 1200조, 1300조 투자한 돈이 충분히 인프라 법안 안에서 전기차 충전망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전기차로 변화하는 상황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참 큰 상황인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2차 전지 중에서도 뭐가 가장 단기 급등이라든가 단기 상승이 해볼 만한 이슈냐라고 한다면은 단연 LFP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LFP가 한번 떴어요. LFP가 왜 떴냐면은 LFP가 리튬 인산철입니다. 리튬 인산철인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한번 뜬 이유는 테슬라가 내가 LFP 배터리 쓸 거야. 우리는 NCM 안 쓸 거야. NCM 뭡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기존의 배터리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LFP를 쓰겠다. 이 니켈, 코발트, 망간보다 LFP가 좋은 건 뭐냐면은 싸다. 싸고 안정적이다. 네,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니켈, 망간, 코발트는 당연히 오래 가고 셉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센 거 써야지 왜 약한 거 쓰냐라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모든 자동차가 람보르기니고 모든 자동차가 포르쉐가 아니잖아요. 약한 자동차가 있으면 강한 자동차가 있는 거고 강한 자동차가 있으면 약한 자동차도 있는 건데 테슬라는 보급형 자동차, 보급형 전기차에는 LFP를 써도 된다. 굳이 힘이 강하지 않아도 쓸 만큼은 쓴다. 굳이 비싸게 니켈, 코발트, 망간 써서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LFP 일부, 그러니까 모든 차가 아니라 일부의 LFP를 쓰기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됐는데 치솟는 원자재 가격에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배터리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K배터리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BRD가 배터리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제품의 전체적인 가격이 오름세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LFP는 좀 전체적으로 중국에 좀 집중돼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으로 구성된 제품이 3원계 배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뭐 NCMA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는 NCM, NCMA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아니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NCM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번에 LFP가 기대감이 좀 나아주다 보니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LFP에 진출을 한다라든가 SK 이노베이션 안에 있는 SK 온 같은 경우에도 나도 진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BYD가 11월 1일부터 배터리 판매 가격을 최소 20% 인상한다고 밝혔고 LFP 배터리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재 가격 급등인데 원자재 가격은 사실상 니켈, 코발트, 망간이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게 더 구하기 힘듭니다. LFP 리튬 인산철보다 니켈, 코발트, 망간이 더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바다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막 파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건데 어쨌든 가격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1월 말 LFP 배터리 주요 재료인 탄산 리튬의 가격은 1년 전보다 거의 준 300% 이상 올랐고요. 3원계 배터리 주요 재료인 수산화 리튬은 171% 오르는데 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FP가 갑자기 많이 쓰이니까 미친 듯이 치솟아 올랐다라는 거예요. 수산화 리튬이 비교적으로 많이 못 오른 거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170%도 많이 올랐다고 우리가 쳐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오르다가 오르니까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에 대한 완성차 배터리 업체들의 관심이 커지는 것도 영향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지금까지 중국에 생산하는 모델 3, 모델 Y만 적용했지만 중국 외의 지역에서도 유럽까지도 쓴다라는 지금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벤츠, 포드, 폭스바겐, 현대차, 스트란티스 등에도 LFP 배터리 얹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왜 얻냐? 좀 더 싼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얻는 겁니다. 모든 자동차가 세고 강하고 오래가고
할 필요 없으니까. 약한 자동차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닝, 마티즈가 있다시피.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SK이노베이션의 SK온도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LFP 배터리가 오르면 이건 사실상 니켈, 코발트, 망간한테 좋은 거 아니냐. 왜? 얘가 싸다며. 싸서 좋은 건데 만약 가격이 올라가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랑 가격이 비슷해지면 뭐 쓰겠냐. 이거 쓰지 않겠어요? 그럼 굳이 왜 LFP를 쓰겠냐 비싸지면. 그러면 이득이네 라고 하는 건데, LFP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사실상 원자재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수요도 많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 뜻은 LFP가 올라가면 니켈, 코발트, 망간의 반사이익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오른다라는 베이스 안에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 힘든 거예요. LFP의 이슈가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LFP를 선택한 CATL도 주가 최고치를 달리고 있고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CATL 주가가 미국 테슬라로부터 전기차 80만 대 들어갈 분량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수주를 하면서 급등을 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앞으로 모든 차종의 기본형 모델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CATL은 중국의 LFP 배터리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ATL은 1.6% 정도 오른 650 위안으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계속 상승이나 우상향이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조 4,900억 위안으로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1조 4,900억 위안 정도가 얼마나 되냐라고 물어본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제 약 1조 5천억 위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돈으로 봤을 때 한 280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80조면은 대한민국에서도 비빌 회사가 삼성전자밖에 없죠. 물론 삼성전자보다 낮지만 그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CATL은 주가는 계속 5% 이상 오르면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상승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82안까지 목표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면서 CATL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이유가 LFP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굳이 넣는 이유는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LFP 배터리 전환했다. 그러니까 좀 더 싸게 하지만 좀 더 이익률을 높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제조 원가의 40%에서 50%를 차지하는데 그 배터리가 비싸버리면 차가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비싸지게 만들면 좋겠지만 어느 수준 이상 가격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가 자체가 높아지고 이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LFP 배터리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소형, 준준형 아까 얘기한 대로 힘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차들은 LFP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들 넣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격의 중고 배터리 또 2.7조를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또 짓습니다. 누가? CATL. 아까 시가총액 280조에 육박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CATL이 또 배터리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 2조 7천억을 넘게 투자합니다. 전기차 호황 속 LFP 배터리가 터지는 이 상황 속에서 공장을 또 짓는다는 거고, 대한민국 돈으로 봤을 때 약 20조 원에 육박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 공장과 신에너지 엔진 및 에너지 조작용 배터리 생산, 뭐 ESS겠죠? 공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장 26개월, 한 2년 조금 넘게 걸린다는 소리고요. 18개월로 완공 후 두 공장의 생산 설비 규모를 합치면 연간 40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원전 40기 정도, 원전 한 진짜 40기랑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공장 건설로 회사 자본 지출과 현금 지출 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CAT는 일단 4년 연속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는 1위입니다. 정말 이거는 독보적인 1위이기 때문에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 전기차 호황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로 공격적인 생산 설비를 확장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이 장악한 LFP 배터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3원계 배터리에 비교해서 저렴하지만 성능이 낮다. 하지만 사실상 CATL은 셀2팩, 셀2셋이 등 기술을 개발해서 LFP 자체가 3원계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이다. 또는 그 정도로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약하더라도 사실상 준준형이라든가 소형차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ATL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8개 배터리 공장 신규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뭐 어디 등등등 여기 지역에다가 짓는다라고 써 있는 거고요. 투자 예상액만 885억 위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총 합치면 얼마? 1000억 위안이 넘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억 위안이면은 아까 제가 1조 정도가 이제 아까 1조 5천억 위안 정도가 제가 280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000억 위안 정도는 얼마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약 한 18조에서 한 19조쯤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약 20조쯤 나왔는데 18조, 19조쯤 되는 돈을 싹 다 공장에다가 받겠다라고 CATL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는 600기가와트의 거의 600개의 원전 에너지량과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ATL은 점차 LFP 배터리에 점점 더 넓혀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거 자체는 사실상 LFP 배터리 자체의 수혜고 기대감이고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SK온도 LFP 배터리 파우치형으로 선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쨌든 간에 배터리를 만들 전망이다가 아니라 만든다라고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 LFP 비교 분석 다 해놨고요. 이거는 다 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이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구축 시 고비용이 들어갑니다. 파우치형, 공간 효율이 좋아 에너지 밀도가 높음. 배터리 케이스가 약해 보안 기술 요구. 근데 이 파우치형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통형은 보통 삼성 SDI에서 만드는 원통형 배터리죠. 그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FP 배터리 개발 속도를 내고 있는 SK온이 파우치형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원래 CATL이나 BRD가 만든 LFP 배터리는 각형입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을 만든다라고 밝힌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LFP 배터리 개발을 검토하고 밝혔지만 개발 속도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형 LFP 배터리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LFP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훨씬 늘어날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 충격에 강하지만 공간 활용이 불리하고 사실상 제조 공정이 복잡하다라는 각형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형보다 파우치형이 더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SK온이 더 강한 기존의 LFP보다 더 센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최근 수주 잔액이 220조 원에 이른 SK온이 LFP 배터리 개발에 상당히 공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 스트란티스, 벤츠 등등이 LFP 배터리를 도입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도 한번 이 시장에서 좀 파이를 나눠 먹어볼까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파우치형은 공간 효율이 좋아 에너지 밀도가 높다. 그 뜻은 에너지가 강하다는 뜻이고 각형에 비해 무게가 10% 가볍다. 무게가 가볍다라는 거는 친환경 관련 이 자동차들 중에서는 이 무게를 1kg라도 줄이려고 그래요. 왜?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거기에 들어간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철을 안 쓰고 알루미늄을 쓰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터리 디자인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공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ATL, BID가 이끄는 각형에 비해서 SK온이 좀 더 기대감이 있고 좀 더 해볼 만하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CATL이 먹고 있는 시장 규모를 지금 SK온이 어떻게 뺏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LFP 자체가 아니 이거 어차피 LFP가 얼마나 좋아야 그래봤자 NCM보다 약한 거 아니냐?
그래봐야 NCM보다 사실상 좀 힘이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봐야 LFP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LFP 배터리 성능도 우위 3원계 밀려날까? 그러니까 LFP로 3원계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을 밀어버렸다라는 거야. 뭘로? 에너지라든가 효능으로서.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리튬 인산철 LF 배터리 성능이 국내 니켈 코발트 망간 NCM 3원계 배터리보다 뛰어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사입니다. 이게 100% 무조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아니에요. LFP가 가격 경쟁력이 높지만 3원계 대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통념을 뒤집은 결과라는 거죠. 테슬라와 벤츠 등 완성차 업체들이 LFP 채택을 공식화하면서 3원계 배터리 부분에 조금 여러 가지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3원계를 LFP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효율도 넘어섰다라는 거야. 쭉 보면은 독일 몬헨 공과대학은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토 운트 슈포트와 최근 테슬라 모델 3와 폭스바겐 ID3 전기차에 탑재된 55kWh 용량 배터리 성능 테스트 진행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폭스바겐에 들어가 있는 게 NCM일 거고 테슬라에 들어가 있는 게 LFP겠죠. 그래서 모델 3에 탑재된 LFP 배터리가 폭스바겐에 탑재된 NCM 배터리 성능 대비 상당히 뛰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에 LFP가 들어갔으니까 LFP가 NCM보다 더 강했다. 그래서 모델 3에는 중국 CATL 제품이 ID3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니켈 코발트 망간 이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사실상 LFP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델 3의 주행 거리는 대부분 ID3보다 길었다. 폭스바겐을 테슬라가 이겼다라는 부분이고 시내 8km 구간에서는 평균 25km, 일반 도로 구간에서는 50km, 고속도로 5km 구간에서는 93km 속도로 차량 주행을 했고요. 도로 주변 온도가 15도일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델 3가 더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따지고 보면은 3원계보다도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한 번의 실험으로 무조건 더 뛰어나고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남겨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도 상당한 여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니켈, 코발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저렴하면서도 효율이 좋은 배터리인 LFP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이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는 NCM이 아니라 LFP 배터리에 대해서 다시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 지금 CATL은 정고점을 달리고 시가총액 280조를 돌파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만 조금 조용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LFP 배터리 관련주가 대한민국에도 있죠. 다들 알고 있는 기업이 세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첫 번째가 파워넷이고요. 두 번째가 코인테크입니다. 짜잘한 건 뺄게요. 세 번째가 아모그린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LFP 배터리 이슈로 주가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 21선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대부분 21선에서 기술적 반등이나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21선을 깨고 나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관심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른다. LFP 배터리 이슈가 끝난 건 모르겠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고 가격이 오르는 상태라면은 우리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LFP 이슈로 급등이 나왔다가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 다시 왔다.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까지는 안 왔지만 일반적인 앞에 보여드렸던 기업들처럼 주가 눌림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개 종목 관심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2차전지 LFP 관련주 관심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아까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연말 제약바이오 100% 급등 잡는 법이랑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2022년 대선 이후에 시장 전망 정리까지 무료로 주신다고 해서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또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당일 급등 예상 단타 종목을
무료로 드린다고 하고 장 시작 전에 시황이나 뉴스나 이슈나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좀 알려주시고 테마주나 아니면은 강의 아니 매매법 이거를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건 어디서 나눠주고 누가 나눠주나요? 바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써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는 안드로이드를 써요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뭐라고 검색하냐 여기 들어가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뜹니다. 이 어플을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 설치 꼭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을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보시면은 당일 리얼 추천주가 있고요. 이게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이 시황이고 자료가 테마주랑 그 다음에 강의랑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시면은 리얼 추천주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 이벤트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 이벤트를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감사합니다. 10,000명입니다. 감사하고요. 연말 제약바이오 100% 급등 잡는 법이랑 그 다음에 대선 이후 증시 전망이랑 다 드릴 건데요. 어떻게 받냐? 첫 번째, 일단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구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여러분들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 별점을 여러분들이 5개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이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별점 5개까지 남겨주시면 그분에게 저희가 무료로 위에 제약바이오 100% 급등 잡는법이랑 2022년 대선 이후 시장 전망 강의자로 드리니까요. 꼭꼭꼭 100%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꼭 이거 2개 해서 받아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매일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벌써 11월 9일 추천주가 올라왔죠? 그럼 그전 올라왔나요? 예, 그전 올라왔습니다. 11월 8일, 5일, 4일, 3일, 2일, 1일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10월의 추천주 내역을 보시면 15%, 23%, 52%, 29%, 44% 등등 해서 승률 약 80%입니다. 나쁘지 않은 승률이니까 11월 이 9일 추천주랑 구독자 이벤트 꼭 참여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옆에 급비 분석 들어가면 장 시작 전에 시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소 급비자료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랑 용어 정리,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또는 기본적 분석 다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어요. 테마주도 많고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도 정말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들어와서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종목, 시황, 강의 다 구독자 이벤트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2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